안녕하세요. 요드 하면 아직도 이게 뭐지? 하면서 무서워하거나 의아해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은 현재 열심히 잘 복용하는 분도 있는데, 현대의학이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로 요드 미네랄 영양소가 있어요. 원래 요드요법은 BC 15,00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부터 세계 도처에서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 계속 써왔다는 기록이 있고, 1906년 의학 기록에도 갑상선 비대, 동맥경화, 매독, 자궁근종, 수은, 납, 비소 중독, 부푸른 분비샘, 전립선 비대증, 세균성 인후염, 이것은 현재 목 아플 때 목에 뿌리는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 있죠. 이것이 요드 성분이에요. 또 기관지염, 폐렴, 비만, 우울증, 유방통, 습진, 비뇨기 질환, 말라리아, 난소부록, 류마티즘, 편도염, 위통 이런 데 다양하게 보편적인 치료약제로 요드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질환 치료에 쓰여왔던 요드요법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용이 줄어들게 된 잘못된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1950년대 미국 의사 장 울프와 이스라엘 카이코프가 지의 갑상선 실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고함량의 요드를 주입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표해요. 나중에 이 논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실제 쥐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지지도 않았고, 쥐 혈액의 갑상선 호르몬도 측정하지 않았고, 그냥 추측으로 한 잘못된 논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의사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요드를 계속 써왔었는데, 이 잘못된 논문으로 요드가 아닌 화학적 합성인 갑상선 호르몬제로 바뀌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합성인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뺏어가고 다른 장기에 필요한 요드를 더 감소시켜서 요드 결핍증을 유발하고 유방이나 난소 등의 혹이 생기게 하는 경우가 초래되기도 해요. 울프 카이코프 논문 이전이나 이후에도 요드가 갑상선 건강에 좋다는 논문이 많고, 현재 전 세계에서 요드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일본은 갑상선 질환이나 호르몬 기관 암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몸이 어딘지 모르게 늘 아프고 괴로운 듯해서 검사해봐도 특별히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본인만 괴로운 경우가 있죠. 누가 보면 꾀병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경우 미병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갑상선과 부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해요. 우리 인체에서 갑상선은 열을 내는데 70% 정도 관여하고 부신은 30% 정도 관여하는데, 갑상선과 부신 기능의 저하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릴 때 대개 요드 결핍인 경우가 많아요. 요드는 갑상선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유방이나 위장, 난소, 전립선, 피부, 지방, 근육 등 그 밖에 다른 모든 세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결핍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해조류를 쉽게 섭취해서 요드가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요드 결핍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을 덜 섭취하는 이유도 있고, 해산물 자체의 요드 성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요드 흡수를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과 독성 물질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요드와 관련한 많은 내용 중에 환경 독소와 관련한 것 중 할로겐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구강위생을 위해 치약에 불소를 넣는데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 치약을 쓰잖아요.
이 불소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한 독성을 띠고, 불소는 효소에 붙어서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손상을 주고 우리 몸의 여러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키는데, 단백질 형태가 변형되면 면역세포인 과립구들이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막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또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브롬은 난연제 플라스틱, 수지, 섬유, TV, 컴퓨터, 전자제품, 카메라, 자동차 시트, 소파, 카펫 이런 데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먹는 약에도 기침에 먹는 덱스트로메토로판, 브로마, 수소산염, 수화물 이것처럼 이 여기에도 브롬이 들어있고, 또 갈에 삭히는 브롬 핵신 염산염 이런 데도 브롬이 들어가는데, 이런 먹는 약에도 브롬이 들어있어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숙성시키기 위해 브롬을 쓴다고 하는데, 미국산 밀가루는 브롬이 첨가되어 있대요. 갑상선이 요드를 흡수하기 위한 수용체가 있는데, 이 브롬이 요드와 동일한 수용체를 이용한다고 해요.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또 소독약으로 쓰는 염소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데, 이 염소가 수영장 소독이나 수돗물 소독에 많이 쓰이죠. 락스 냄새 나는 것들이 염소 계열 살균제인데, 이렇게 불소, 브롬, 염소, 요드는 같은 계열의 할루겐족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우리 몸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해요. 양이 많은 놈이 우리 몸을 차지해버리는 거죠. 즉 불소, 브롬, 염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요드가 이것들한테 자리를 뺏기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요드 영양소가 결핍되겠죠. 갑상선이 하루에 6mg 정도 요드를 필요로 하고, 유방은 5mg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고환이라든지 전립선, 난소, 자궁 등에서 3mg 정도 필요로 하는데, 불소, 브롬, 염소 때문에 요드가 다 밀려나가면 갑상선 세포들이 그나마 음식 속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요드를 먼저 끌어당겨 쓰려고 스스로 갑상선 세포들이 커져요. 그게 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자궁, 기타 지방 조직에 혹이 있다 그러면 요드 결핍증이라는 거죠. 갑상선에 혹이 여러 개 있는 분도 있고, 자궁, 유방에도 여러 개 혹이 있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환경 독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죠.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혹이 커지면 무조건 수술해서 떼버리려고 하는데,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요드를 대량으로 투여를 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요드를 꾸준히 투여해서 혹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요. 실제 점점 줄어들어서 완치 판정 받기도 하고요. 요드를 대량으로 꾸준히 투여하면 브롬, 불소, 염소들이 다 밀려나가요. 따라서 본인이 이런 혹들이 있다면 요드 미네랄을 적극적으로 투여해 보세요. 이 요드는 요즘처럼 추운 계절에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에도 좋고, 혹의 크기를 줄이는 환경 독소 해독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죽이는 위장 질환에도 응용하고 장상표화생 치료에도 응용해요. 우리 몸에 해로운 방사능 요도는 원자번호가 131번이고 우리 몸에 좋은 요드 미네랄 영양소는 127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족냉증, 헬리코박터, 장상표화생, 또 각종 혹이 있는 경우 이 요드 미네랄 영양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작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